안녕하세요. 강 팀장입니다. 음, 일단 오늘도 대기자 포스 개발하기 전에 먼저 백업부터 좀 하고요. 네, 그 일단 지난번에 어디까지 했었냐면 로그인을 하고 대기자 관리에서 이제 조회를 하면 이제 대기 리스트가 이렇게 뜨고요. 뭐 완료된 리스트에서 조회, 뭐 취소된 것까지 합쳐서 조회, 분홍색으로 나오는 것까지 했고, 뭐 다시 대기를 할 건지 입장을 시킬 건지 대기 취소시킬 건지 뭐 이런 내역까지 일단 했었어요. 근데 오늘은 이제 어떤 걸 할 거냐면 여기에 이제 그 리스트가 표현되잖아요. 리스트 표현되는데 일단 이건 이제 번호 순대로 테이블명 순서대로 이렇게 소팅이 되어 있는 건데 그 매장 사장님 뭐 아니면 관리자 입장에서는 이 판매 금액 순으로 정렬이 된다거나 점유 시간 순으로 정렬이 된다거나 아니면 뭐 디센딩 정렬이 된다거나 그러니까 어센딩 디센딩 뭐 이런 식으로 정렬 순서를 아마 바꾸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테이블 소팅 부분 좀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걸 그냥 처음에 한번 딱 조회를 이렇게 해놓고 가만히 있으면 계속 그 상태잖아요. 근데 테이블은 계산하고 나가시기도 하고 또 새로운 테이블이 차기도 하고 주문이 늘어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새로 고침을 이렇게 그 특정 시간에 한 번씩 재조회를 이렇게 계속 시켜주려고 해요. 이게 화면이 열려 있으면. 제가 봤을 때 한 1분 정도면은 충분할 것 같고요. 괜히 더 많이 해봤자 조회하는데 시스템 부하만 늘어나고요. 그러니까 1분 정도 딱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이따가 이제 그거 추가까지 되면 요 주문 메뉴의 숫자 요건 지금 3개밖에 안 보이는데 사실 여기가 한 5개 늘어나도 이렇게 상위 3개만 현재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이거를 클릭했을 때 뭐 여기 팝업으로 메뉴 드신 거 전체 내역을 다 보여주든지 뭐 아니면 여기 하단에 뭐 칸을 조금 나눠서 누를 때마다 뭐 내역을 보여주든지 뭐 그거는 이제 추가적인 시간에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 여기에서 대기자에서 그 소팅을 했을 때 아니다 시간을 그 자동 세로 고침을 먼저 진행을 할게요. 자동 세로 고침. 네. 그러면 지난번에 맨 처음에 만들 때 여기 원래 윈도우에 있던 기능 중에 타이머를 안 없애고 그냥 내비둔 게 있어요. 이렇게 예. 타이머를 없애지 않고 내비둔 게 있는데 이거를 이용해서 다시 응용해서 활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급하게 요 내역이 이제 인디케이터니까 인디케이터 그냥 요 아무 자리에다 이렇게 좀 놓고요. 이 인디케이터를 일단 비지블로 처리를 하고 켜지면 폴스 하고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서 세로 고침해서 이제 이렇게 하면은 숫자대로 쭉 내려가는지를 먼저 한번 보게요. 그러면 얘가 일단 처음에 시작할 때 이 화면이 시작할 때 이게 눌러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포스트 이벤트에다가 여기 해놨네요. 그냥 요거 0.3초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되나? 카운트다운이 되나? 그러면 그래서 대기자 관리 시작하면 자 60, 59, 58 이렇게 들어가죠. 그러면 이게 0이 됐을 때 뭐 조회를 이렇게 딱 한다던가 이러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러려면 우리가 보통 조회를 할 때 이거랑 이거 두 개를 같이 하잖아요. 같이 하는데
이거를 그냥 하나의 펑션으로 좀 묶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특정 시간이 됐을 때 이제 0이 딱 됐을 때 조회를 하잖아요. 조회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또는 뭐 내가 만약에 이 버튼을 딱 이렇게 눌렀을 때 누르면 자 만약에 이게 시간이 쭉 내려가고 있어요. 시간이 이렇게 쭉 내려가고 있는데 내가 만약에 조회를 해요. 근데 만약에 3초 남은 상황에서 조회를 했어요. 그럼 3초 있다 또 되잖아요. 그럼 내가 뭔가 이렇게 조회를 눌렀을 때 이게 다시 60으로 변하는 네. 그렇게 한번 주려면 여기다가 제가 원래 여기에 II 타이머를 60으로 이렇게 잡아놨거든요. 1분에 한 번으로. 그러면 조회가 끝난 후에 이걸 60으로 다시 돌려주면 돼요. 그러면 자, 시간이 이렇게 쭉 내려가고 있을 때 만약에 내가 그냥 수동으로 조회를 눌러요. 누르면 조회가 되고 다시 60초부터 시작하는 이러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얘를 나중에 이제 여기 그 타이머에서 내가 이제 저 부분을 시킬 거잖아요. 그러면 방법이 두 가지예요. 이게 0이 됐을 때 내가 이 버튼을 실행시키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 이 버튼을 실행시키는 경우도 가끔 있지만 사실 그냥 특정 뭐 펑션을 만들어서 해당 펑션 안에 이 두 개 기능을 넣고 여기에서도 해당 펑션을 호출하고 여기서도 펑션을 호출하고 내가 또 다른 데 필요할 때 해당 펑션을 호출하는 그런 거 좀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뭐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이제 원하는 대로 요거를 펑션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기 위에 리트리브 있네요. 자, 이렇게 하고 요거까지 이렇게 딱 주면 돼요. 리턴은 사실 없어도 되는데 그냥 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여기를 요걸 지우고 wf 언더바 리트리브로 이렇게 딱 해주면 자, 조회가 되는지 한번 보게요. 이 제곱 걸리고 대기자 원리 조회 조회 누르면 60 되고 다시 조회 됐고 그쵸? 이거를 오늘 그 뭐야 그 정리를 안 했네요. 오늘 뭘 해야 될지 쓸게요. 네. 자, 오늘 할 일. 자, 오늘 할 일은요. 타이머 기능 만들기 60초로 그 다음 크게 이제 잡는 거예요. 그 다음에 테이블 리스트 정렬 기능 만들기 일단은 요 정도만 해도 아마 오늘 30분이 넘게 걸릴 것 같거든요. 이게 생각보다 할 일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을 한번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자 일단 여기까지는 일단 됐어요. 리트리브까지 하는 거는 그러면은 이제 저 새로 고침을 이제 언제 실행을 하느냐 여기에서 II 타이머가 1보다 작으면 60으로 되고 뭔가를 하는 거죠. 그럼 여기에 아까 그걸 불러오면 돼요. WF 리트리브 이렇게 딱 불러오면 되고요. 자, 그러면 요걸 열자마자 타이머가 시작이 될 거고요. 쭉 내려가면 자기가 알아서 조회가 될 거예요. 1분을 기다려야 되네.
II 타이머를 너무 뭐 이거 하면서 뭐 시간을 가니까요. 네. 오늘 원래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은 다른 때랑 똑같이 3시 20분에 일어났는데 이거를 오늘 개발을 어떤 방향으로 할까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뭐 개발자들은 아실 거예요. 이 실제 코딩 시간은 30분밖에 안 돼도 이걸 개발하기 위해서 평상시에 TV 볼 때, 운전할 때, 화장실 갔을 때 하루 종일 개발합니다. 이거. 그래서 실제 개발 시간은 언제 얼마 안 돼 보여도 자 조회 됐죠. 네, 그리고 다시 0으로 바뀌죠. 그런 다음에 자 내가 조회를 한번 더 누를게요. 완료까지 해놓고 53초죠. 조회 누르면 자 여기까지 조회되고 다시 60 되고 여기까지 성공이에요. 일단 근데 이 조회가 물론 빨리 돼요. 근데 하필이면 조회를 하고 있는데 조회를 또 누르면 큰 문제는 안 되겠지만 오류 메시지가 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조회를 하는 동안에는 조회가 안 되게끔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이것도 또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또 어떤 방법을 쓰냐면 그 현재 작업 진행 중인지 불린으로 여기 전체 인스턴스 베리어블로 ib 언더바 워크 온이라는 내역을 잘 씁니다. 기본적으로는 작업을 안 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조회하는 작업을 쓸 거잖아요. 그래서 얘가 시작할 때 리트리브 스타트 시작할 때 이걸 true로 만들어 줍니다. ib 워크 온은 true. 그러면 종료했을 때 false 만들면 되겠죠. false. 그 다음에 얘도 똑같이 시작할 때 true, 끝났을 때 false. 자 이래 놓고 어디서 작업하느냐, 여기에서 자 타이머가 있는데 if ib work on이 true면 이거 그냥 생략할 수 있어요. true인 경우에는 return 해라. 이렇게 진행해도 됩니다. 아니면 이거를 뭐 사실은 더 정확하게 하자면 이거 이렇게 써주는 게 좋겠죠. 조회 중이면 취소하고 나감. 그냥 나감. 자 이렇게 하면 되고요. 사실 제일 좋은 거는 조회 중이면 이 WF 리트리브가 안 되게끔 하면 돼요. 현재 조회 중이면. 그냥 나가버리면 돼요. 그렇게도 한번 해볼까요? 네, 이렇게 하면 그냥 return -1 이렇게 주겠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조회 큰 문제 없어요. 자 이제 여기까지 일단은 된 것 같고요. 이제 이쁜이 작업은 뭐 나중에 할게요. 그러면 여기 이제 소팅을 할 건데 타이머 기능 끝났고, 네. 자 이제 정렬 기능을 좀 만들 건데 정렬 기능 같은 경우에는 얘를 원래 여기에 보면 제가 기본적으로 기능을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IBH 소트로 이걸 체크를 하면 이렇게 눌렀을 때 조회 누르고 자 여기 이렇게 누르면 마크가 생기면서 소팅이 되지, 뭔가 되죠? 제대로는 안 돼도 물론 여기에서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널 값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나중에 저 화면을 쟤는 그리드에서만 쓸 수 있어요. 만약에 그리드가 아니면 못 씁니다. 그러니까 프리폼이나 이런 방식 같은 경우는 못 써서 내가 이때는 그리고 좀 사용자가 직관적이게 볼 수 있게 이렇게 할게요. 드롭다운 리스트 박스를
여기다 놔요. 그냥 이렇게 놓고 여기에서 뭐 예를 들어서 테이블 번호, 그 다음에 판매 금액, 그 다음에 점유 시간, 만약에 이렇게 세 가지 하면 될까요?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조회를 할 수 있는, 여기다 하나 더 넣을까? 테이블 번호? 아니, 일단 요 세 가지만 가지고 할게요. 그러면 얘를 셀렉션 체인지드가 되었을 때 케이스 추즈 케이스 텍스트가 케이스 테이블 번호일 때, 그 다음에 판매 금액일 때, 점유 시간일 때, 그렇지 않으면 나가. 자, 이렇게 하고요. 이때 어떤 행동을 이제 할 거잖아요. 그러면 자, 이제 소팅을 할 건데 소팅을 어떤 식으로 할 거냐 일단 저장하고요. 그 다음에 시작했을 때 여기가 뭐 기준으로 먼저 될 것이냐를 이제 적어 줄 거예요. 그러면은 텍스트는 테이블 번호 기준으로, 컨스트럭터가 텍스트는 기본적으로는 테이블 번호가 원래는 이렇게 써야죠. 디스. 일단 여기까지 한번 해볼까요? 그 다음에 셀렉션 체인지드에서 스트링 ls xxx 는 자기 거 그대로 하면 되는데 일단 나중에 또 바꿀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할게요. 그 다음 메시지 박스 ls xxx. 자, 여기서는 그럼 리턴 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딱 하고 테스트 테이블 번호, 점유 시간, 판매 금액. 내가 쓴 순서대로 안 돼 있죠. 이게 뭘 하나 만들면 소티드가 들어가서 그래요. 그거 빼면 이제 내가 원하는 순서대로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글씨를 조금만 작게 해주고요. 여기에서 이제 소팅을 할 건데 소팅은 여기에 있는 거를 내가 소팅할 거잖아요. 그때는 특정 코딩이 있어요. 나도 그거 맨날 까먹어요. 뭐 셋소트 뭔가 그런데 이거 찾아볼게요. 얘가 진짜 최고입니다. 도움말이 소트 이벤트 펑션 메소드. 자, 소트 여기 뭐 위에 뭐 주저리 뭐 이렇게 있는데 대충 이렇게 보고 아래쪽에 요 이그젠플 보면 돼요. 이렇게. 자, 지금 보면요. 컬럼의 숫자로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여기 원래 컬럼이 들어가면 돼요.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자,
이게 일단 소트고요. 어떤 걸 소트할 거냐? 이 데이터 윈도우를 소트할 거예요. 이렇게 소트하고 내가 원하는 소트를 이제 넣을 건데 테이블 번호가 테이블 명이죠. 테이블명 순으로 정리를 한다 그러면은 요거 이거를 요거 그냥 컬럼 이름 그대로 쓸게요. 컬럼이 앞에 저거까지 붙어서 그래요. 얘를 여기는 그럼 얘도 그냥 좀 이름을 바꾸는 게 좋겠죠? set sort 너무 긴가? 그냥 ls sort 이대로 해서 일단 A로만 바꿔볼게요. 그 다음에 판매 금액은 sale amount네요. sale amount 점유 시간은 요거 이름 그대로 써도 돼요. 컴퓨터 필드도 가능합니다. A ascending A ASC라고 쓰셔도 될 거예요. 그게 원래 말이니까 ascending 그 다음에 반대는 descending 요거 일단 죽이고요. 어차피 얘는 뭐 먹지도 않을 테니까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그냥 sort로 갖다 넣어 볼게요.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select changed가 됐을 때 얘가 이렇게 바뀌는지. 대기자 관리해서 일단 조회해 놓고 판매 금액순 바뀌네요. 근데 아래쪽으로 쭉 내려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2만원, 5만 1,000원. 자, 이렇게 하면 또 아래쪽으로 내려가야 되려나 보네요. 점유시간 순으로 조회를 하면 네 이렇게 되네요. 그리고 얘도 사실은 조금 뒤죽박죽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테이블의 순서를 좀 한번 볼게요. 테이블 순서가 테이블 시퀀스가 여기 있나? 있네요. 이게 세일 시퀀스가 아니라 테이블 시퀀스일 거예요. 그러면 순서를 테이블 번호 순으로 하자면 사실은 여기가 시퀀스죠. SEQ가 어디 갔냐? TBLS SEQ 얘는 잠깐 죽여놓고 SEQ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자, 이렇게 가고요. 대기자 관리 테이블 번호 조회 판매 금액 또 아래쪽에 가 있을 거예요. 뭐 테이블 번호 자 이러면 순서대로 이렇게 나왔네요. 그죠? 자 그러면 내가 판매 금액을 했을 때 막 뒤죽박죽이에요. 그러면 이건 또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판매 금액을 내가 했어요. 그리고 나면 언제나 판매 금액 순으로 정렬을 하고 그 뒤는 이렇게 테이블 시퀀스 순으로 정렬이 되도록 이렇게 두 개를 잡아주면 돼요. 그러면 로그인 대기자 관리 내가 판매 금액순 조회해 놓고 판매 금액순 자 1번 3번 5번이 됐죠. 아까 우리 판매 금액이 있는 게 여기 있어서 그래요. 자 그러면 얘가 왜 이렇게 됐느냐 이게 당연하죠. 얘가 지금 데이터가 없거든요. 판매 금액이 없으니까 얘가 있는 것보다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2만원, 5만 1,000원이 된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는 이게 실제로 데이터상으로는 이게 맞지만 우리가 보고 싶은 건 2만원, 5만 1,000원이 맨 위에 나오고 그 다음에 없는 애들이 쭉 나오고 사실 이거를 원하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런 때는 어떻게 해주느냐, 이거 그냥 조금 그냥 간단한 기술인데 이걸 이제 어떻게 하느냐. 자, 이제 이게 원래 거예요. 요거는 그냥 내비두고 요거는 요럴 때는 칸 차지하니까 이렇게 바꾸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 얘를 자, if 파워 스크립트를 쓰는 거예요. 어차피 파워 스크립트를 쓰니까 is null 이면 is null이면 이거는 판매 금액 순이니까 is null이면 어센딩을 할 때는 밑으로 가야 되니까 그 최고 판매 금액보다 높게 해주면 되겠죠. 1,000만원. 설마 한 테이블에 1,000만원 이상 먹진 않겠죠. 뭐 하긴 옛날에 저기 파티룸에서 한 테이블에 1,000만원이 넘게 나와가지고 컬럼을 9개를 잡아놨는데 늘리는 그런 경우의 수가 한 번 있었어요. 예전에 2005년인가 2004년인가. 야, 한 테이블에 1,000만원을 먹더라고요. 1,000만원이 넘긴 했는데 일단 어쨌든 자 이렇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세일 어마운트 그대로 가져가라. 이렇게 잡으면 됩니다. 오랜만에 해봐서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맨 위로 올라오는가. 조회해놓고 판매 금액순 맨 위로 왔죠. 그 다음에 없는 내역들 순서대로 이렇게 나오고, 자, 이 정도 되면 사실 원하는 내역이 아닐까. 네. 나머지도 맞춰줄게요. 얘도 점유 시간을 어떻게 할 거냐. 점유 시간을 얘를 이렇게 잡을 건데, 이게 어센딩일 때는 점유 시간이 아무리 높아봤자 하루가 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이게 초로 잡았나 분으로 잡았나. 이게 분으로 잡았네요. 그러면 하루에 14만 4천 분일 거예요. 아마 해볼게요. 자, 60분이 곱하기 24개. 1440이구나. 너무 많이 잡았구나. 1440. 자, 그러면 하루에 아무리 많이 높아도 1441보다 높을 수는 없어요. 왜냐면 하루가 기준이니까. 점유 시간이.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볼까요? 자, 밑으로 가나 점유 시간도 놓았을 때 조회 먼저 하고 점유 시간. 잠깐만요. 점유 시간이 어센딩인데 왜 얘가 이렇게 갔을까요? 점유 시간이 이 널이면 널이 아닌가 보다. 널이 아니네. 5어 is 널이면 1441. 이게 먹나? 5어 CSTRM SEC가 0이면 0보다 1보다 작으면
이거 시작하자마자 자, 올라왔어요. 이렇게 해야 되네요. 그 다음에 판매 금액 이렇게 했죠. 시작하자마자 한번 조회를 먼저 하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포스트 이벤트 요거 하기 전에 먼저 WF 리트리브를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넘어가면 되겠네요. 자, 됐어요. 그 다음에 테이블 번호도 테이블 번호 순, 판매 금액 순, 점유 시간 순, 그 다음에 테이블 번호 순. 자,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할까요? 내가 디센딩을 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할까? 테이블 번호, 판매 금액, 또 누르면 눌러져 있을 때 또 누르면 얘가 셀렉션 체인지드가 안 먹을 것 같은데, 만약에 셀렉션 체인지드가 먹으면 내가 만약에 어센딩일 때는 마킹을 해놨다가 디센딩으로 바꿔주고 디센딩일 때 마킹을 해놨다가 어센딩으로 바꿔주면 되거든요. 근데 셀렉션 체인지드가 안 먹을 것 같아요. 오늘 한번 해볼게요. 왜냐면 체인지드가 아니니까. 그렇다고 클릭들을 할 수도 없고. 판매 금액이에요. 다시 판매 금액 선택. 나오네. 나오는구나. 테이블 번호. 테이블 번호. 되네요. 자, 이렇게 하고 여기에다가 역순을 굳이 보여줘야 되나? 필요 없을 것 같기도 한데 일단은 자, 할게요. 셀렉션 체인지드가 내가 뭔가를 여기서 바꿨을 때 얘가 어센딩인지 디센딩인지 마킹을 하나 해놓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 스트링 ls ascd 어센딩인지 디센딩인지 자, 이렇게 해서 일단 if 이거를 여기다가 두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여기다가 둬야 될 것 같은데 여기다 두는데 변수로 여기다가 체크를 하면 변수를 또 만들어. 전체 변수를 그냥 텍스트로 할게요. 보여주면 되니까 여기다가 그냥 정렬 arrg 이렇게 해놓고요. 기본은 a 태그에다 놓을게. 태그에다 작업을 해야지. 여기는 정순 정순이 조금 이상하긴 하다. 이거를 안 눌러지게. 자, 이렇게 하고 기본적으로는 A면 안 되겠네. 이게 D여야 되네. D여야 되고 역순으로 써 있어야 내가 여기서 누를 때 if 이것 텍스트가 이것 태그가 A일 때는
이것 점 태그를 D로 바꾸고 점 태그를 그렇지 않으면 A일 테니까 A로 다시 바꾼다. 자, 그러면 ls, as, cd도 마찬가지고요. 이때는 D. 이때는 요거. 그 다음에 얘는 한 번에 써주면 되겠네요. 얘는 A. 요거는 요 밑에다가 이렇게 한 번에 써주고 이렇게 하고 얘는 이렇게. 어차피 이건 지나와야 되니까 ls, as, cd를 여기다 이렇게 넣어주고요. 얘는 여기서 끝내고 플러스 ls, as, cd. 자, 이렇게 하고 얘는 무조건 어센딩으로 내비둬야 될 것 같아요. 그 밑에는 테이블 순서대로. 얘는 테이블 번호를 눌렀을 때는 이거를 한 번 눌렀을 때는 A, 한 번 눌렀을 때는 D로 바꿔야 되겠지만, 그쵸? 자, 이렇게 해놓고 역순 뭐 이거는 비지블도 사실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이건 그냥 우리만 보는 걸로. 저기다 굳이 뭐 해줄 필요는 없죠. 이렇게 하면 얘도 저기네요. 얘도 이렇게 바꾸고 이렇게 바꾸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나 한번 봅시다. 자, 테이블 번호순, 판매 금액순 2만원, 5만 1,000원이죠. 다시 한번 판매 금액을 누르면 자, 이 밑으로 내려가요. 밑으로 내려갔어요. 근데 판매 금액이 난 얘도 맨 위로 올라오게 하고 싶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얘가 A일 때는 이게 0이어야 돼요. 판매 금액이. 그래야 이게 뒤로 빠지죠? 그쵸? 아니면 그냥 정렬을 하면 돼요. 0 아니고. 그러네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여기서 판매 금액은 if ls, as, cd가 정순이면 이거고요. 역순이면 이게 그냥 if문 없이 이거 D 이렇게 돼야 돼요. 한번 해볼까요? 판매 금액 돼야 되는데 판매 금액 한 번 누르면 2만원, 5만 1,000원. 한 번 다시 누르면 또 밑으로 다 내려갔네. 2만원, 5만 1,000원이네? 왜? 얘가 A면 D로 잡아주고 이걸 빼도 되는데 이게 들어갔구나. 그러니 죽었죠. 아예 안 먹었죠. 판매 금액 이렇게 다시 판매 금액. 그래도 밑으로 내려가네. 순서가 널이 너무 위로 나오네. 그러면 널인 경우에도 널인 경우에 0으로 해줘야 되겠다. 그럼 그냥 그대로 써요. 쓰면 되지 뭐. 그대로 하고 자, 널인 경우에는 여기가 0 이렇게. 판매 금액 자
역순 됐죠. 정순, 역순. 오케이. 일단 됐고, 여기에 안내를 좀 써줘야 될 것 같아요. 여기는 텍스트는 그냥 보이게 안내 문구처럼, 우리는 태그를 쓸 거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동일 컬럼을 다시 선택할 경우 선순, 역순, 정순. 정순일 텐데. 역순의 반대말. 역순. 역순의 반대말. 역순 반대말. 순리? 없나봐요. 반의역. 이건 애매하다. 정순, 역순, 전환됩니다. 그냥 이렇게. 그리고 좀 작게. 참 애매하네. 타이머는 사실 뭐 있을 필요는 없죠. 타이머는 사실 뭐 보여줄 필요까지는 없죠. 이렇게 하면 동일 컬럼을 다시 선택할 경우 정순, 역순 전환됩니다. 판매 금액, 점유시간, 판매 금액, 오케이. 자, 여기서 얘도 바꿔야죠. 네. 이것도 바꿔야 되는데, A면 얘가 맞고요. LG이면 이건데, 여기가 점유시간, 오케이. 점유시간 됐죠? 저거 좀 줄여도 될 것 같아요. 크기를, 얘를 이만큼 줄이고 얘를 이만큼 오고, 그 다음에 오픈 시에
오더는 false로 이렇게 만들어주면 테이블 번호 얘는 무조건 역순 테이블 번호 정순 판매 금액 자 일단 이렇게 하면 됐어요. 근데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정순으로 검색돼야 되지 않나? 근데 바로 직전에 정순으로 검색이 돼 있으면 역순으로 검색이 되네요. 그러면은 얘를 어떻게 해야 돼? 같은 게 다시 검색됐는지를 체크하는 로직이 들어가야 되네요. 그러면 조회 이후에 DDLB1이라고 하지 말고 sort, DDLB sort라고 잡고요. 리트리브에 이걸 하고 나면 정렬을 해줘. sort 점 트리거 이벤트 얘는 붙여야 돼. 그 다음에 왜냐면 조회 조건이 들어가야 되니까 요렇게 하면 그냥 실행돼요. 그러면 자 셀렉션 체인지들을 할 건데 맨 처음에 테이블 번호 순이야. 그쵸? 그러면 내가 이번에도 컬럼 내가 조회할 컬럼을 가지고 올 건데요. 맨 처음에 기본값은 테이블 번호예요. 이것도 여기다가 하나 놔야 되겠네. 컬럼을 얘는 안 보이는 걸로 s콜이라는 걸 하나 놓고 이 s콜에 태그에다가 그냥 이렇게 써놓고요. 이 태그에다가 일단 기본적으로는 얘가 테이블 번호라고 써놓고요. 그 다음에 내가 테이블 번호하고 뭔가 소트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막판에 여기다가 점 태그에 는 텍스트를 넣어주는 거죠. 여기다 자기 텍스트 this 텍스트 이렇게 넣어주면 이거 필요 없으니까 일단 지울게요. 이렇게 넣어주면 기본적으로는 내가 텍스트가 셀렉션 체인지드니까 체인지드가 됐을 때 얘를 잡으면 되겠다.
오케이. 그러면 내 태그가 이렇게 생겼어. 그러면 내 태그가 만약에 나랑 같아. if 아니다. 요 위에다가 하면 되겠다. 밑에다가 3번 다 하지 말고요. 이게 A면 B고 뭐 이렇게 바꿔줘야 되는데 if 이게 태그가 텍스트와 같으면, 그러니까 같은 걸 또 정하면 이걸로 바꾸고요. 그렇지 않으면 상시 정순으로. 그러면 내가 대기자 관리에서 테이블 번호에서 판매 금액으로 바꿨어. 그러면 판매 금액이 다시 바꿨어. 정순, 역순, 그 다음에 점유시간으로 바꿨어. 그러면 역순, 정순, 테이블 번호순 같은 걸 또 눌렀어. 그러면 정순, 역순 바꿔야 되지만 여기서 반대네. 잘못했네. 이게 내 거와 같으면 이게 같을 수밖에 없잖아. 내가 방금 전에 선택했으니까. 그잖아. 이게 뒤로 왔나? 뒤로 나와야 되겠네. 이게 뒤로 나와야 되네. 그렇죠? 그래야 내가 원래 여기가 태그가 테이블 번호였어. 맨 처음에 난 테이블 번호야. 그러면 테이블 번호인데 그대로 이제 정순으로 조회가 됐고, 다시 테이블 번호를 누르면 역순으로 바꿔야 되고, 왜냐면 나랑 같으니까. 볼게요. 원하는 대로 됐나? 테이블 번호 그대로 테이블 번호 한 번 더 해. 그러면 역순, 판매 금액 눌러 정순, 판매 금액 다시 눌러 역순, 점유시간 눌러 정순. 자, 이 상태에서 판매 금액을 눌렀을 때 역순이 되면 안 되고 정순으로 나와야 돼. 오케이, 됐어요. 테이블 번호 눌렀는데 지금 역순이야. 그러면 정순으로 나와야 되는데 다시 해서 정순으로 바꾸고, 여기에서 판매 금액을 누르면 원래는 역순이 나와야 되는데 정순이 나오면 돼요. 정순. 오케이. 원하는 대로 코딩이 됐네요. 그러면은 오늘 정렬 기능 만들기도 되었고, 지금 벌써 53분이에요. 일단은 여기에 뭐 칸 만드는 거나 이런 거는 제가 조금만 더 고민해 보고 그렇게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